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160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제가 일찍 잠들어가지고 한 새벽 4시 정도에 깼거든요. 그래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담배도 한 대 피면서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기분을 빨리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조금 일찍 키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뭐 조금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이렇게 라이브를 좀 키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전달해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꽃을 전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꽃의 향기까지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게 꽃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향기는 전달해 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후각, 뭐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있을 텐데 이 후각, 이 오감은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각으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작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후각은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이라는 것도 제가 느끼는 이 오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제가 느끼는 것도 전달해 주기가 어려운데 어 사랑하는 감정은 어때요? 아예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건 그냥 제가 의식하는 거죠. 이런 거를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도 않고 만지실 수도 없는,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제가 사랑하는 이 제 사랑하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사랑은 뭐 진짜로 뭐 바다와 같이 나의 사랑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어떤 명가명이에요. 이거를 딱 얘기를 하는 순간 한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 사랑을 담은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정이 지어지는 순간 뭔가 다르게 너무 작아 버리잖아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런 것처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사랑이나 아니면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 현재라는 것, 아니면 뭐 희망, 아니면 뭐 진리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말로써 하면 오히려 그게 의미가 더 확 줄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가도 비상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건 이거야. 내 사랑은 이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게 진짜 내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별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이 도덕경이나 이런 도마복음이나 아니면 우파니샤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귀들은 표현해 주기 위한 이 저자가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말로 쓰기는 썼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겠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오늘 아침에 좀 느꼈어요. 현재라는 것도 우리가 과거하고 미래로 가는 지금 현재를 딱 의식하는 순간 이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지식과 지혜. 우리가 뭔가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지식은 어때요?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지혜는 어때요? 말할 수 없죠. 말하기가 어렵죠.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게 책을 읽는 목적인 것 같아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책을 읽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그 안에서 궁금한 것들이나 어떤 제가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저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되고, 이게 저는 '아 이래서 책을 읽고 이래서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지혜를 얻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딱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이 감정, 이 기분을 다른 분들한테도 꼭 이걸 전달해 주고 싶다. 다른 분도 이걸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이 말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 책을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11장 반 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요거 읽은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요약한 거 읽어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읽을 때는 한번 어 눈을 감고 한번 글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천천히 한번 머릿속으로 곱씹으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꽃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향기까지 줄 수 있겠는가? 시간과 무관하게 사는 바위는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 죽음을 모르는 세상에서 사는 나무는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 그들이 죽지 않아서가 아니다. 다만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하며 그것이 모든 다른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자신을 내보이려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의 불을 모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고 진정한 존재를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당은 점점 낮은 곳으로 움직여 가장 텅 빈 장소, 즉 바다에 이른다. 그대는 단지 비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보라, 수많은 물줄기가 그대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별, 돌, 모래와 바다, 나무와 새들까지도 그대가 움직이는 곳마다 갑자기 사랑이 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사랑은 물과 같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인간은 아랫부분이 존재하도록 허용한다. 그래야만 윗부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위와 아래 사이에서 조화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삶은 항상 도달하는 중이다. 삶은 결코 어느 곳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도착하는 중이지 절대로 도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할 때 그대는 살아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요약한 거를 좀 읽어 드렸는데요. 어 첫 시작은 아까 꽃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은 한번 요걸로 한번 해 볼까요? 삶은 계속해서 할 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할 때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도달할 수 없는 것. 도착하는 순간 그건 곧 어 죽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은 항상 제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잖아요. 계속 흐르는 거죠. 어 "삶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까를로 로벨리가 했었죠.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어떤 지금 현재에 대한 개념을 잡기는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학적으로, 생각적으로도 내 생각에서 어떤 현재를 딱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삶은 지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강물 위에 타서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좀 이렇게 딱 10분 정도 됐네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시간이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또 꼭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제가 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나 아니면 책에 대해서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나 꼭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꼭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자기만의 대답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